몸통과 이 신체 부위들 여러 개로 이렇게까지 잘게 토막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정성이 보여요. 범죄적인 노력, 시간을 들인. (2012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차량에서 청소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쓰레기들을 수거 차량에 옮겨 담고 있던 그때 한 직원의 눈에 유독 큰 검은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는 직원. 가정에선 주로 투명한 종량제 봉투 사용하잖아요? 근데 잘 안 쓰는 검은색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어 확인해보니 20리터 투명한 종량제 봉투 3개가 또 들어있어요. 특이하다 생각했죠. 근데 또 보이는 게 페트병, 스티로폼, 그 일반 생활 쓰레기들 뿐이었어요. 별 의심 없이 쓰레기를 꺼내 차에 실던 직원. 그런데 투명한 봉투 안팎으로 핏기가 보이더니 바닥에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봉투를 열어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악취도 많이 나고 만졌을 때 좀 물컹하고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렸구나 생각했거든요. 테이프로 봉인도 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끝이 묶인 봉투였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한 20리터 봉투 3개에는 작은 신체 부위가, 뒤이어 발견된 또 다른 50리터 봉투 1개에는 몸통 등 큰 신체 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피해자 얼굴 전체가 청테이프로 모두 감겨 있었고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티셔츠와 속옷도 봉투 안에 함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이라도 당했던 것일까? 경찰이 사체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자 손목 등 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사체 일부가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쓰레기를 수거해간 차량이 싣고 갔을 수 있겠다 생각했고 바로 수배를 내렸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시흥시 매화동의 쓰레기 적치장에서 50리터 종량제 봉투 2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12개로 토막난 사체.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목 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체는 사후 절단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절단면에 아직 혈흔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아 살해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손상 형태로 봐서 범행 도구는 칼이나 톱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도 오갈 수 있는 평범한 쓰레기장. 이곳은 이틀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경찰은 지난 14일에서 15일쯤 사체가 버려졌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쓰레기장 앞에 있는 CCTV를 비롯해 인근 CCTV 6대가 이틀 전 고장이나 저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치밀한 악마와 경찰의 줄다리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50 대리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4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청소업체 직원이 이 쓰레기 봉투를 치우다가 사체를 발견했었는데요. 이게 시신 상태하고 유기 방법 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은색 봉투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안에 넣은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아파트 쓰레기장에는 업체가 와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생활 쓰레기가 아닌 걸 넣거나 그 종량제 봉투가 아닌 거라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일일이 다 뭐라 그러세요. 안 가져간다 그러고 안 가져간다 그러고 네. 거기 뜯어갖고 몇 톤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네. 검은색 봉투로 종량제 봉투를 넣었다고 하면 분명히 쓰레기 업체 직원이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이거 다시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체를 훼손한 범인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체를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바깥에다가는 종량제 봉투를 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소각되고 그러죠. 네. 아니면 매립되거나 뭐인데 이게 뭐지? 여기를 알고 버렸나? 모르고 버렸나? 요런 것이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 쓰레기장이니까 분명히 체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 CCTV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 여기는 고장이 났네? 네. 아, 이것이 묘한 거예요. 아, 그럼 고장 난 걸 알았을까? 고장 안 났다고 하면 여기다 버렸을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묘한 게 깡통 일명 깡통 CCTV가 아니라 이틀 전에 고장 나 있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네네. 익숙하거나. 네네. 이건 분명히 그렇죠. 그 다음에 몸통과 이 신체 부위들 여러 개로 다 나눠 갖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잘게 토막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정성이 보여요. 범죄적인 어떤 일정 정도의 노력, 어떤 네. 뭐 시간을 들인 네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건 보통 경우는 범인이라고 봐야 돼요. 범인들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시흥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기 오이도가 있고 네. 거기 바닷가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시흥 그 어떤 개펄에 토막 난 거 버린 것 사건도 꽤 있었잖아요. 네네. 2012년, 11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다 유기를 했을 수 있겠다. 시간을 이렇게 시신분리에 많이 들였다는 건 그만큼 이 시신이 어떻게든 관계성, 본인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 손목이 보이지 않고 그럼 이 정도면은 지문을 훼손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신원을 신원이 노출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범인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겠구나. 그러면 보통은 네. 뭐 가족, 연인,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얼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얼굴에 청테이프를 굳이 머리가 분리를 했는데 요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뭐 당산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건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고 청주 사건도 그렇고 광주 사건도 그렇고 네. 그래서 광주 여대생 일명 그것도 사건. 그렇고 네. 뭐 흔히 말하는 언두잉이라든가 일종의 가까운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약간 후회하는 듯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뒤돌려 보고 싶은 그런 관계성이 느껴지죠. 그리고 네. 성범죄는 아닐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속옷을 같이 넣는다고 하는 건 성범죄는 아닐 거예요. 성범죄였으면 속옷은 따로 처리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성적 대상이기 때문에 네. 성적 대상이기 때문에 성적 대상을 옷과 분리를 하겠죠. 같이 넣지 않겠죠.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성과 옷을 같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보통 이 정도면 속옷도 같이 넣었으면 성범죄는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정확히 그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포함되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게 살인을 할 때 탈의 상태, 그러니까 성범죄를 해서 탈의 네. 상태면은 굳이 이제 이 옷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한 거죠. 번에 할 필요가 없다. 예, 옷을 그렇게 입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살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 예.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69세의 이 씨. 그녀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10km 떨어진 시흥시 목감동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빌라의 한 반지하에서 남편 최 씨, 아내와 별거 중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씨.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가족을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아내가 밤까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오늘 여기저기 찾는데도 안 보여서 마침 실종 신고를 할 참이었어요. 14일 오전에 엄마랑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아내와 애들이 있는 평택으로 들어갔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어요. 사체가 발견된 건 16일 오전. 그러나 15일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이 씨. 혹시 그녀 주변에 원한 관계가 있던 건 아닐까?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원한이라뇨. 그 언니가 여기 동네 부녀회장도 했는데 이웃들 대소사도 하나같이 잘 챙겨서 다들 엄청 따르고 좋아했어요.
평소 대인 관계가 좋았다는 이 씨. 그렇다면 금전이나 빚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이 씨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자 놀랍게도 이 씨가 아닌 그녀의 남편 최 씨에게서 빚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도박을 해서 빚이 좀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갚아주고 있었고요. 아직 75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절대 도박 근처에도 안 가요.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30년 전 각각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거를 시작했고 1995년 혼인신고를 한 재혼가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남편 최 씨는 초등학교 졸업에 재산 없이 빚만 있던 상태. 혹시 최 씨가 아내 이 씨의 재산을 욕심냈던 건 아닐까? 그러나 이번에도 이웃들의 의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 금슬이 정말 좋았어요. 여기 부러워하는 사람 많을걸요? 부부가 친목 계모임도 하고 아내는 부녀회장, 남편은 이사로 이웃들도 잘 돕고 우리끼리 저 남편은 법 없이도 살 만큼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부부 여행에 다녀오는 걸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다는 부부. 심지어 이 씨가 사라진 15일도 두 사람은 2박 3일 강원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이 씨의 옆집 주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날도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평소에도 기가 많이 눌려있던 것 같던데 그날은 술에 많이 취했는지 비틀거렸고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오후 2시 20분경 인근 CCTV에는 남편 최 씨가 홀로 자신의 차량인 로체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종일 새벽의 다툼, 그리고 남편 홀로 다녀온 외출. 경찰은 15일 그 집에서 있었던 일에 수사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유기장소인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또 집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10km가 떨어진 장소란 말이에요. 10km 멀죠. 네. 은행동은 아파트고 목감동은 거주지. 빌라, 예. 반지하. 왜 그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유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다행히 신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원을 은폐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 왜냐하면 이 별도로 분리를 했잖아요. 손목을 잘라갖고. 네. 그러면 근데 더 지능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문 나올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조금만 경찰이 늦었으면은 그 손목 아랫부위 부분은 또 가져가가지고 네. 아니면 네. 어디선 뭐 네. 처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다고 하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범인의 범행이 허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보면은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거야라고 추정할 수도 있죠.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묘합니다. 참 금술이 좋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이게 남편이 빚이 좀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제 앞 사건이라고 하면 전주 사건에서 네. 그 사람 너무 착해. 법 없이 살 수 있어. 네. 이건 전 절대 안 믿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남은 몰라. 물론 가족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식으로 탐문을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탐문은 경험 있는 형사들을 시켜야지 그 중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형사들한테 탐문을 시켜요. 지금 문제는 15일입니다. 14일 날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또 같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이 새벽에 다투는 소리를 좀 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16일 날 지금 발견이거든요. 아니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며. 네. 음술이 좋다며. 소문과 팩트가 있어. 그럼 소문은 없애고 팩트를 따라야죠. 네. 그럼 이제 15일 날 남편의 행적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여행이 계획돼 있었어. 근데 부부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뭐 우리 여행 가기로 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걸 신뢰할 수 있나요? 그건 네. 그 사람 생각이지.
경찰은 15일 새벽 두 사람의 다툼과 전날 최 씨 행적에 대해서 파고들었습니다. 남편 진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가 이 씨와 다투기 하루 전날인 14일, 최 씨는 오후 3시경 집을 나서 15일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의 행적을 묻자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시흥 무랑동에 있는 무랑저수지 근처에서 도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박을 끊었다는 그가 무슨 돈이 있어 또다시 도박을 한 걸까? 확인 결과 과거 아내 이 씨가 남편 최 씨에게 택시기사 일을 하라며 사준 택시를 몰래 팔아 약 5,800만 원을 챙겼던 겁니다. 그날도 4명 정도 같이 모여서 도박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오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다고 했어요. 늦지 않게 다니라고 한 소리 들었는데 그건 부부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이에요. 그리고 금방 화해했고요. 그날 아내 몰래 도박을 했지만 어쩌다 한 번 있는 실수였다는 최 씨. 심지어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아내를 집에 두고 홀로 나간 것도 어제 저수지에 외투를 두고 와 가지러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 씨의 차량은 저수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씨의 집 바로 앞에는 CCTV가 없어 최 씨가 나간 이후 이 씨도 집 밖으로 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 혹시 그 사이에 집에 강도라도 들었던 건 아닐까?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15일 오후 6시 30분쯤 집에 다시 왔거든요. 집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 말이 맞아요. 제가 15일에 다시 집에 돌아온 게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이미 아내는 집에 없었어요. 그땐 당연히 여행을 못 가서 아내도 기분 전환하러 나갔나 했었죠.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 그럼 그녀는 대체 언제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다시 사체 유기 현장에 집중한 경찰. 그런데 아파트 출입구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잘 보이진 않았지만 16일 새벽 4시 6분경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다가 5분 후 차량 트렁크를 개방한 채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해당 시간을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경찰. 곧이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이 쓰레기장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4시 좀 넘었을 때 너무 추워서 창문을 닫으러 갔다가 어떤 남자가 검정색 중형 승용차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 2개를 꺼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걸 봤어요. 좀 이상했죠? 아파트 주민이면 직접 들고 가서 버리지 굳이 차에 실어서 버리진 않으니까요. 그것 그 새벽에.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CCTV를 토대로 아파트 단지를 수색했고 이어 트렁크가 열린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감식반이 내부를 조사하자 트렁크에서 발견된 이 씨의 혈은 범행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호를 조회하자 충격적이게 차의 주인은 남편 최 씨였습니다. 최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 그런데 그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 차량은 맞지만 제가 아내를 죽인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내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도박, 그러니까 빈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나왔는데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도박 때문에 뭔가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도박하는 놈들 안 믿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 개인 택시 하라고 택시 사줬어요. 택시도 비싸요. 비싼 건 뭐 7, 8천 해요. 여긴데 5,800이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떨이를 넘긴 거예요. 그냥 7, 8천 합니다. 5,800 챙겼다는 건 빨리 파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놈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그 아내분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갖고 놀고 있는 남편 택시 사줬는데 그거를 팔아갖고 도박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갈등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환소리 했어요. 뭐 금방 화해했어. 이걸 화해했다고 얘기가 되나요? 한 재산
생계를 할 수 있는 택시를 도박으로 날려갖고 온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요. 네. 이 최 씨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즉 도박 중독이 된 사람이 얘기하는 말은 저 같으면은 그걸 팔아갖고 이 제정신이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의심점을 뒀을 겁니다. 네. 분명히 아내분이 싫은 소리 맞겠죠. 당연히. 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러다가 범행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차량이 트렁크를 열고 이걸 확 끊어가지고 확 버리고 또 도망간 거예요. 급했나 봐요. 트렁크 치아 못 왜냐하면 닫고. 그걸 네. 이제 넣고 했는데 네. 누구한테 들키니까 네. 빨리 도망간 거. 닫기도 전에 도망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또 본인도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다음 브리핑에서 살펴볼 바인데 이게 그렇다면 지금 아들도 이제 당일날 또 15일날 오후 6시 30분쯤 다시 집에 왔을 때는 정리가 평상시랑 똑같았다 이상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어떤 다른 연루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들이잖아요. 네. 아들이니까 만약에 이 남편 최 씨가 범인이라 한들 그럼 아버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어쨌든 감안을 해야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차를 운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차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거고 그 혈흔은 아내. 안에 그 저기 종량제 봉투 그거고. 네. 그럼 그건 명확한 거예요. 이 참고로 이 사건이 2년 전입니다.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시신이 유기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 버렸는지 금방 알죠. 아니, 자기가 경비원으로 일했으면 경비 아저씨가 다 쓰레기 처리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저 CCTV가 저게 고장난지 안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 쓰레기 실어가는지 등등도 알고. 알 수 있는. 그러면 이건 계획적 범죄구나. 왜 거기다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최 씨는 아내의 죽음에 제3의 인물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인물, 그는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최 씨는 낚시터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최 씨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동일한 시흥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공통점이 많아 급속도로 친해졌다는 두 사람. 점차 속사정도 허물없이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들 저희 부부가 금술이 좋은 줄 알지만 다 꾸며진 것들이에요. 아내는 저를 항상 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심지어 재혼 전에 낳은 제 친자식들까지도 깔봤다니까요. 매일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모욕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괴로웠다는 최 씨. 그는 술김에 자신의 아내를 죽여달라며 살인을 청부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체구가 작고 나이도 많지만 젊고 덩치가 큰 곽 씨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장난 반 진단 반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살해하면 바로 500만 원 주고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랬더니 의외로 바로 알겠다고 수락하더라고요. 이어 15일 새벽 5시 최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했을 때 아내는 곽 씨에 의해 이미 어딘가에서 살해된 후였다고 했습니다. 사체는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두었으니 어디에 버릴 건지만 정하라고 했다는 곽 씨. 하지만 최 씨의 진술에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 씨 주장대로라면 15일 새벽에 이미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건데 위험하게 그걸 굳이 하루 더 보관하고 집 근처인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게다가 그날 새벽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자 두 사람인 건 확실하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노인인지 젊은이였는지 모르겠다는 주민. 젊은 남성이었던 곽 씨가 새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곽 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또 다른 사실. 최 씨는 곽 씨가 시흥에 산다는 것 말고는 어디 사는지 심지어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통화해본 적도 없다고 하고요. 주변 인물들도 곽 씨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곽 씨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긴 할까? 사실 최 씨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죽고 싶다, 빨리 사형을 내려달라 라고 말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 곽 씨의 존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곽 씨가 범인으로 자기를 얘기하면 제 아들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잖아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잡히고 10일이 지나면 그땐 얘기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부부의 집 안에서 아내 이 씨의 살점이 발견됐으며 거실과 다용도실, 현관문, 특히 화장실에서 이 씨의 혈흔이 다량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혈흔 주변으로 제3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5일 저녁 6시 30분 집에 들어온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깨끗한 집이었지만 화장실에서 역한 비린내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인 걸까? 혹은 그의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준 곽 씨라는 인물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까? 최 씨가 갑자기 곽 씨라는 인물이 있었다. 내가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 쑥쑥 들어주더니 실행을 해버렸다. 뭐 거의 요런 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옆에 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내 좀 죽여달라고. 근데 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쥐가 도박해서 쥐가 팔아먹은 거 놓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피해자 탓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저를 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 모욕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낚시꾼이 내 마누라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럴까요? 뭘 믿고 돈 얼마 준다는 거야? 일단 선금 500 받았습니다. 그럼 500이 간 어떤 증거가 뭐야? 뭐 통장이 있어 아니면은 현찰로 인출한 게 있어? 이걸 확인해 봐야죠. 근데 곽 씨에 대해서 막상 아는 게 없어요. 그 알지도 못하는데 살인 청부를 했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전적으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뭐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왜 시체는 그 집에서 처리를 했어? 아니 그냥 아예 살인 청부를 했는데 살인 유기 청부는 못해? 네. 그거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지금 남편 최 씨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63세고 키가 163에 체중이 63입니다. 좀 작은 편이었는데요. 이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에 이거 어떻게 내가 혼자 하냐. 이거 지금 곽 씨가 한 거다. 이렇게 좀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놈이 실제로는 택시를 하던 놈이었고 네. 도박을 하는 놈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거짓말이 되는 거 보면 다른 사건이 있나? 여죄가 있었나 이전에? 이렇게까지 거짓말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밀어붙이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됐어요. 일단 뭐 제압이 된 피해자는 훼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신체 조건하고 별 뭐 의미 없죠. 그거는. 부검이 소견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최 씨의 신체 조건이 왜소하지만 공범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사체를 12토막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야 부검이 손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15일 사건 구성을 다시 한다면은 어쨌든 15일 새벽에 다투는 소리와 이 도박 뭐 또 이게 하나가 있고 재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일 걸리는 게 아들이 가담을 했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진술은 이제 14일 날 갔다가 아내와 자식을 잠깐 보고 15일 날 오후 6시 반에 왔다. 이 정도로 진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언제 죽였는가? 실제로 지금 15일 날 밤에 네.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일 새벽이요. 네, 15일 새벽에. 네. 그건 다투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목소리는 가늠이 안 되는 그렇죠, 정도. 주변에. 네. 자, 판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뵀네요. 김 PD. 술 먹었어? 에? 예, 조금. 김 PD 지금 운전하려고? 글쎄요. 고민 중인데. 그래 그만하고 싶어? 아니요. 대리 부를게요. 잠깐만. 번호가 김 PD 아직도 대리번호 찾아? 이걸 깔아보라고. 안전귀가 해야지. 대리운전도 앱이 있네요.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50 대리운전이라고. 앱 깔자마자 10,000원 적립해 주는데요. 거기에 매해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 준다고. 와, 대박. 앱이라 통화보다 이용도 간편하네요.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다들 앱 빨리 깔게.
더보기란의 설치 링크 누르시거나 앱 검색에 50 대리운전을 검색해주세요. 술 먹었어? 안전 귀가해야지. 크라임은 50 대리운전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기원합니다.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날 이 남편 최씨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자 아내가 이 썩어 문드러질 인간아 왜 나하고 사니 당장 이혼하자라며 화를 냈고 이에 화가 난 최씨가 이 씨를 안방 침대로 넘어뜨린 후 목을 둘러 살해했다고 합니다. 최씨는 화장실로 가서 아내를 토막낸 뒤에 그날 새벽에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놓고 오후에 도박 장소였던 물왕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으나 딱히 좀 버릴 곳이 마땅치 않자 다음날 새벽 4시에 자신이 근무했던 전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조사가 됐었고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체를 토막낸 당일에는 또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었다. 사체를 유기한 이 오후에는 텃밭에 또 상추를 가꾸면서 다음에 또 뭘 심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심리 상태가 이상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뭐 그렇죠. 네. 전과도 있을 수도 있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최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 이 씨가 모욕을 했고 먼저 이렇게 이혼하자 그랬고 막 그러다가 우당탕탕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결국은 형량도 뒤에 말씀드린 이상하게 나오고 네. 이거는 범죄 재구성이 안 된 거예요. 최종 판결 내용을 보면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시신을 톱과 칼을 이용해 처참하게 토막낸 다음 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로 보이는 Q라는 자를 내세워 그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종 판결 선고는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입니다. 10년 위치 추적 장치는 의미 없고요. 아니 이렇게 잔악하게 죽였는데 20년이라고 하면은 이 판결은 뭘 의미했냐면요. 네. 그냥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고사예요. 사고사. 네? 사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체훼손으로 이렇게 20년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가족 살인 사건 특히 이제 힘없는 아내분이 이 피해자가 되는 저 사체훼손 사건에서 보통의 경찰들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해요. 왜냐? 범인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왜냐? 아니 그냥 나를 모욕해고 그랬으니까 우당탕탕 하다가 죽었는데요. 겁이 나갖고 이렇게 했다. 겁이 나는 놈이 이렇게 합니까? 야, 이제 다음에 텃밭에 상추를 심을까? 뭘 심을까? 사체가 저기 있는데 토막 나놓고.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쨌든 지금 뭐 20년이 선고됐고요. 한 지금 9년가량 만기 남았습니다. 만기 줄서는. 네. 그러면 내후년에 나오겠네요. 가석방 이럴 테니까. 가석방 내면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이건 이렇게.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이 네. 되거든요.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 좀 여러분들도 섬뜩한 장면이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텃밭을 바꿨던 최 씨. TV도 보고 네. 할 거 다 했네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